알파 프로젝트 1 4분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팀에 관해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 엑시스는 이번 학기 처음 구성된 팀으로 모터 구동원리 제어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공부하고 이를 매틀랩을 이용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또한 이를 실제 모터 SMC150 모델의 코드 컴포저 스튜디오를 이용해 적용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주차별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스터디 위주로 진행되었던 학기이다 보니 스터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주제를 두 개의 팀으로 나누어 백렬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모터에 관한 스터디를 진행하였는데 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보시는 자료와 같이 DC, AC, BLDC 모터의 특성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깊게 다룰 BLDC 모터의 기초가 되는 BC 모터는 브러쉬와 정류자가 있고 계좌 속에 코일 회전을 작동합니다. AC 모터는 유도기와 동기기로 나뉘는데 그중 저희가 앞으로 사용할 개발보드인 SMC150에 장착된 교류 모터는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인 PMSM 모터입니다. PMSM 모터의 경우 계좌에 영구자석이 들어가 전기자로부터 전류를 인가했을 때 자체 회전자기를 만들며 회전자의 속도와 회전자기의 속도가 일치하여 돌아가게 됩니다. BLDC 모터는 인버터를 통해 전류가 흐를 코일을 결정해 코일에 자기장이 발생하면 자석인 회전자가 회전하는 형식으로 정밀 제어가 가능한 특성을 갖습니다. 각 스터디별로 다음과 같이 기계, 자개 시스템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하였고 전동기를 제어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쓰이는 전달함수에 관한 내용도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전달함수의 개념을 알고 후에 소개할 제어기에 필요한 지식을 쌓았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제어 시스템에 관해 어떤 공부를 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제어기에 대한 것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P는 비례, I는 적분, D는 미분 동작을 의미합니다. 여기 표에서 PI와 IP의 차이는 비례기의 위치에 의해 결정됩니다. 속도 오차에 비례하는 제어를 하면 PI 제어기, 실제 속도에 비례하는 제어를 하면 IP 제어기입니다. PI 제어는 응답 특성이 오버슛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IP 제어를 사용합니다. IP 제어는 대신 응답 속도가 느린 단점을 가지고 있어 보통 PI 제어와 IP 제어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으로 진행한 매틀랩 실습은 이상적인 OP앰프를 이용한 반전, 비반전, 연산 증폭기입니다. 이와 같은 실습을 통해 제어를 할 때 필요한 개념인 네거티브 피드백을 이해하였습니다. 클로즈루프 제어 시스템이란 출력 신호가 제어 동작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입력 신호와 피드백 신호의 차이가 오차 제어 동작 신호이며 이 신호가 제어기에 전달되어 오차를 감소시키고 최종적으로는 시스템의 출력을 요구하는 수치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입력 신호와 피드백 신호의 차이가 오차 제어 동작 신호이며 이 신호가 조절기에 전달되어 오차를 감소시키고 최종적으로 시스템의 출력을 요구하는 수치에 도달하도록 합니다. 오픈루프 제어 시스템은 피드백을 사용하지 않고 구동기로 공정을 직접 제어합니다. 즉, 레퍼런스 인풋만으로 제어 신호를 만들어서 출력을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매틀랩을 통해 오픈루프 컨트롤 시스템과 클로즈드 루프 컨트롤 시스템을 구성한 모습입니다. 보이시는 회로는 심스케입에서 제공하는 영구자석 모터와 제어를 위한 전기 시스템, 동력 전달을 위한 기계 시스템을 모두 합한 모델링을 시뮬링크와 매틀랩을 통해 구성한 것입니다. 출력 전압파형의 왜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슬류 레이트를 최대한 높게 주는 방식으로 제어를 해보았습니다. 회로가 수신 장치의 올바른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최종값에 다다르는 세틀링 타임은 살짝 느리지만 구동 시 오버슛 되는 전압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배운 이론을 기반으로 실제 실습을 어떻게 진행하였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는 모터 구동에 관한 실습을 진행하기 위해 SMC150 장비를 사용하였습니다. SMC150은 개발보드와 모터를 실시간으로 통신시켜 모터를 구동시킬 때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PMSM 모터와 삼성 BLDC 모터가 내부에 탑재되어 있으며 에뮬레이터를 연결하고 코드를 개발보드에 입혀주는 방식을 통해 구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TMS320F28335, TMS320F2808 두 가지 초소형 모듈을 탑재 가능하여 다양한 모터 구동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터를 돌리기 앞서 SMC150의 사용법을 익히기 위하여 하드웨어 세팅을 해보고 간단한 LED 예제를 코드를 바꾸어가며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모터 구동 예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제작사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예제 코드는 총 5개의 레벨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중 레벨 2까지 이번 학기에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레벨 1 전류 제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좌측 사진을 보시면 Dfunction Desired 값이 증가함에 따라 모터의 RPM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우측 영상을 보시면 영상에서 갑자기 감소하는 부분이 모터를 손으로 잡았을 때인데, 레벨 1이 오픈루프 시스템에 대한 구동 예제이기에 외란에 대한 제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번의 실험 결과를 그래프로 표현해 듀티 레이시오와 Dfunction Desired의 관계를 찾았습니다. 피겨 1을 보시면 듀티 레이시오와 Dfunction Desired가 선형 비례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기울기는 2의 15승이 됩니다. 이를 통해 15비트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듀티 값이 커질수록 모터의 RPM이 커지는데, 이는 듀티 값이 크다면 그만큼 큰 전류를 야기하고 이는 강한 토크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피겨 2는 Dfunction Desired를 만으로 고정하고 시간에 따른 RPM의 변화 그래프입니다. Dfunction Desired 변수의 변화가 PWM 듀티 레이시오에 바로 반영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램핑 동작을 통해 점진적으로 적용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속도 제어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외란이 들어온다면 모터의 토크와 합쳐져 총 토크 값이 감소하게 됩니다. 즉 RPM 값이 외란이 들어오는 동안에는 떨어지게 됩니다. 레벨 2는 PI 제어를 통해 속도 제어를 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손으로 모터를 잡으면 듀티가 증가하는 것을 오실로스코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모터에 방해하는 힘이 들어오면 모터는 토크를 증가시킵니다. 모터 내부의 토크와 외부의 힘의 합을 속도 지령에 맞추어 토크를 변화시키려는 성질이 있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모터에 외력을 가해줄 때 RPM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레벨 1 때와는 다르게 외력이 가해져도 목표 RPM에 도달하려는 동작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비례상수 KP와 적분상수 KI를 변화시키며 이에 따른 RPM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값으로 설정된 KP는 5e-5, KI는 1일 때는 전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제 속도가 속도 지령을 잘 추종합니다. 이번엔 KI와 KP 값의 변화를 주었을 때 속도 지령을 어느 정도 잘 추종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영상은 KI 값은 1로 고정하고 KP를 5e-5에서 5e-6, 5e-7로 바꾸었을 때의 시간에 따른 RPM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 보이는 영상은 KP 값은 5e-5로 고정하고 KI를 1, 0.5, 0.05로 바꿨을 때 시간에 따른 RPM의 변화입니다. 두 영상 모두 속도 지령을 쫓아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쫓아가지 못함을 보여주고, 가하던 외부 부하를 제거하였을 때에도 기존의 스피드 RPM으로 회귀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림을 보여줍니다. 레벨 1 때의 조작 변수가 Dfunction Desired였다면 레벨 2에서는 스피드 레퍼런스입니다. 레벨 1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 그래프를 그려보고 스피드 레퍼런스와 스피드 간의 관계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선형 비례 관계를 갖습니다. 이때의 기울기는 3000입니다. 이를 피겨 3 그래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겨 4를 보시면 외부의 힘이 가해져도 안정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의 힘이 가해지면 속도는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러면 모터의 실제 속도와 지령으로 내려주는 속도감 차이, 즉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 에러는 클로즈루프 시스템을 통해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제어 시스템이 에러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압값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일이 매 주기마다 발생하므로 에러를 점점 줄이게 됩니다. 힘을 가해줬다 제거하는 순간, 즉 부하를 걸었다 제거하는 순간에도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다음으론 BLDC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모터를 돌릴 때 계속해서 RPM에 리플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정교한 컨트롤을 요구하는 모터에서는 치명적인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역기전력이 정연파가 아닌 근사다리꼴의 형태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류가 상전 전환을 할 때 토크 리플이 발생하게 되고 RPM 값이
불안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엑시스팀의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엑시스팀은 이번 하기 계절학기부터 총 3가지의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의 모터 이론 공부가 주로 DC 모터에 대해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저희가 많이 사용하게 될 PMSM 모터와 BLDC 모터 이론에 대해 스터디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직접 C코드나 매틀랩을 통해 모터를 구동시킬 코드를 DSP에 인베디드 할 것입니다. 지난 학기에는 기본 예제 코드들도 모터 개발 보드인 SMC 로공을 연습했다면 앞으로는 저희가 직접 작성한 코드로 학습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모터 모듈 사용입니다. 이번 하계 계절학기부터 새롭게 TI사에서 제작한 모터 모듈을 사용해 모터의 구동을 직접 확인하고 저해보는 경험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 3가지의 경험을 통해 저희가 정말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전기 킥보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상 발표자 엑시스팀 2팀 팀장 김흥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